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전 세계에서도 3위권 안에 드는 비대한 초거대 규모의 육군에 비교하면 크게 부각되지 않는 편이지만 우리 해군은 규모에 비해 아주 강력한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8년 미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강대국들과의 임팩 훈련에서 매복 작전을 수행했던 우리 해군의 장보고급 잠수함은 상당한 정숙성을 가지고 있어 미 해군의 엄청난 항모 전단과 일본 해상 자위대의 오야시오급 잠수함 모두 가까이 접근할 때까지 탐지할 수 없을 정도였는데요. 장보고급 잠수함 중에서도 SS-061 장보고함은 임팩 2004 훈련에서 세계 최강이라는 미 해군의 존 C 스테니스 항공모함과 두 척의 이지스 순양함, 구축함을 포함해 무려 30여 척을 가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단 한 번도 탐지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로스앤젤레스급 원잠 두 척을 빼고는 미 해군 항모 전단을 이루고 있는 거의 모든 수상함을 공격했는데요. 여기서 적팀 포지션이었던 청군 측의 수상함이 15척인데 장보고함 혼자서 40번 이상 가상 어뢰를 명중시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강한 우리 해군의 잠수함을 위한 무기 체계 중 적의 수상함이나 잠수함이 절대로 피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체계가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적의 항적을 추적하는 이 무시무시한 한국 해군의 어뢰는 5만 가지 기만책을 사용하는 최첨단 수상함에서도 도저히 떨쳐낼 수 없는 절대 무기라고 하는데요. 과거 미국 해군은 이런 무서운 기술에 대해 알고 있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려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던 적이 있습니다. 오직 방어형 어뢰를 발사해 빠르게 다가오는 적의 어뢰를 요격할 수 있을 뿐 이를 기만하는 기술은 세계 최강 미국조차 개발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우리 한국은 이 항적 추적 기술마저 극복하고 우리가 개발한 절대 무기를 막을 수 있는 두 가지 기술을 머지않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은 미국 해군조차도 도저히 떨쳐낼 수 없을 것으로 추측되는 한국의 절대 무기 범상어 어뢰와 이것마저 막아내는 한국의 어뢰 방어 체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대의 어떤 기만 체계를 사용해도 답이 없다. 최강의 범상어 중어뢰. 바닷속 포식자들 중 범상어는 백상어리 다음 가는 강력한 포식자입니다만 이 이름을 따 우리 해군이 운용하게 된 범상어 어뢰는 훨씬 더 무서운 어뢰가 될 예정입니다. 범상어 중어뢰가 무서운 이유는 이 어뢰의 공격을 기만하거나 피할 방법이 전무하기 때문인데요. 범상어 중어뢰는 점점 더 발전하는 어뢰 기만기들에 대응해 무서운 추적 기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범상어 중어뢰는 적 수상함들이 길게 방출하는 항적은 물론 잠수함에서 발생하는 난류 항적을 추적할 수 있는 무서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대한 공기방울의 흐름인 수상함의 항적을 추적하기 위해 범상어 중어뢰는 상부에 장착된 고주파 능동 소나를 사용합니다. 이 항적 추적 기술은 세계 최강 미 항공모함에게 있어서도 무서운 추적 기술인데요. 영국의 유명 군사 언론인 제인스의 한 관계자가 미국 해군 제독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구소련의 항적 추적 중어뢰가 미국 해군 항공모함을 향해 다가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미 해군 제독은 다음과 같이 답할 뿐이었습니다. 아군 구축함을 항공모함 뒤로 이동시키겠습니다. 이는 즉 항공모함이 가진 기만 체계로는 항적 추적 기술을 사용하는 중어뢰를 교란시키거나 떨쳐버릴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처럼 항적 추적 기술은 적에게 있어 위험한 기술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의 개발자들 또한 현재까지 범상어 중어뢰의 항적 추적 기술을 회피할 수 있다고 알려진 기만 체계는 없다고 밝힐 정도입니다. 수상함들의 경우 프로펠러에서 발생하는 추진 항적이 워낙 뚜렷해서 범상어의 추적을 따돌릴 수 없으며 그나마 다른 적 잠수함들은 다수의 거품 발생기와 제머, 기만기를 총동원해 어느 정도 범상어 중어뢰를 피하기 위한 시도를 할 수는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범상어 중어뢰가 난류 항적 추적을 시작하면 그마저도 소용없으며 말 그대로 답이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 한국 해군이 가진 한국형 기만기로도 범상어 중어뢰의 항적 추적 기술을 막아내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범상어 중어뢰 개발 측 담당자는 범상어는 다양한 기만기에 대응할 수 있는 독특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호밍 웨이크 방식으로 불리는 유선 유도 방식을 사용하기에 아주 복잡한 기능을 가진 자항식 기만기를 사용해도 대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범상어 중어뢰는 독특한 소나 추적 체계를 가지고 있어 강력한 난류 항적 추적 기술을 가질 수 있는데요. 어뢰에 적용할 수 있는 물질 중에 PGT라고 불리는 앞전 물질이 있습니다. 이는 압력을 받으면 전기를 발생시키고 반대로 전기를 가하면 일그러지는 독특한 앞전 소재인데요. 이를 수중의 소나 체계에 적용하면 이런 효과가 발생합니다. PGT의 음파가 전해져 압력이 가해지면 전기가 발생하기에 이를 청음형 수동 소나 일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기를 가해 PGT를 변형시키면 PGT에서는 고출력 음파를 방출하기에 이를 능동형 소나의 일종으로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이보다 더 나아가 전기를 공급받으면 3배나 더 강력한 소나 출력을 내는 물질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PMNPT,
마그네슘 니오브산연, 티탄산연이라는 새로운 납전 단결적 물질입니다. 범상어 중어뢰는 PMNPT를 사용해 같은 크기를 가지면서도 훨씬 더 강력한 능동형 소나 출력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성능이 강력한 만큼 음향 탐지 체계 부피 또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범상어 중어뢰는 이 같은 PMNPT 앞전 소자를 가짐과 동시에 이전보다 더욱 발전된 신호 처리 컴퓨터를 탑재하고 있어 아주 정밀한 추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요. 보통 잠수함들은 적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위험한 상황에 놓일 경우 해저 바닥에 붙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 해군의 도산 남창호급 잠수함이 그런 것처럼 음향 흡수 타일을 부착해 발산하는 소음을 줄이기도 하죠. 하지만 범상어 중어뢰는 PMNPT 앞전 소자를 활용한 우월한 탐지 체계를 갖추고 있어 이처럼 감지하기 어려운 적 잠수함을 추적하는 능력조차 더욱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8년 국방연구개발 성과 발표 대회를 통해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는 세계 최초로 잠수함의 항적 추적 능력을 324mm 크기의 작은 청상어 어뢰에도 적용할 수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난류 항적 추적 기술은 이미 구소련의 잠수함들이 조용한 미국 잠수함을 추적하기 위해 개발한 것이지만 당시에만 해도 대형 잠수함이 아니면 탑재할 수 없는 대형 장비였죠. 하지만 전자기술의 발달로 이를 소형화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이제는 우리 한국에서 이를 자그마한 청상어 경어뢰에까지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속에서 은밀히 활동하는 잠수함은 큰 기포를 발생시키지 않고 프로펠러와 선체에 의해 난류 항적을 남기면서 입자 유동을 발생시키는데요. 이때 뛰어난 신호 처리 능력을 갖춘 음향 탐지 체계를 활용하면 난류 항적이 남기는 도플러 현상을 추적 가능하고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잠수함을 추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기술이 적용된 범상어 중어뢰는 사실상 목표물을 한번 정해 쫓기 시작하면 적으로서는 회피할 방법이 없다고 분석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아직까지는 현존하는 어떤 기만기 체계도 난류 항적을 똑같이 모사할 수 없기에 우리가 개발한 난류 항적 추적 기술이 먹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항적 패턴은 보통 일정하지 않기에 이를 추적하는 범상어 중어뢰는 지그재그 형태로 항적을 추적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적 수상함의 항적을 쫓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범상어 중어뢰는 높은 용량의 에너지원인 리튬 전지를 사용합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차기 533mm 중어뢰인 범상어는 LIG 넥스원에서 개발한 유선 유도 어뢰로 2009년 3월 탐색 개발을 시작해 2012년 말 체계 개발에 돌입, 2018년 6월 운용 시험 평가를 완료한 강력한 중어뢰인데요. 길이 6.5m에 중량 1619kg의 범상어 중어뢰는 사거리가 약 50km에 달하며 최고 속도는 55노트에서 60노트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수중에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핵추진 잠수함을 공격해 침몰시키는 것도 문제없는데요. 이전에 개발된 한국 해군의 중어뢰인 백상어에 비해 파괴력 또한 더욱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범상어가 이처럼 50km나 되는 사정거리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DM2A4 중어뢰처럼 광섬유 케이블 기반의 유선 유도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광섬유 케이블은 물속에서 부유 능력이 뛰어나기에 무게로 인한 처짐 현상 없이 사거리를 크게 증대시켜줍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같은 항적 추적 기술을 가진 것은 범상어 중어뢰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응하는 기술 또한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패라는 말이 있듯 항적 추적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범상어 중어뢰를 개발한 기술진들이 투입된다면 이에 대응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데도 가장 큰 도움이 되겠죠. 범상어와 같은 우리 주변국의 중어뢰들이 사용하는 항적 추진 중어뢰 위협에 맞서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의 수종무기 개발팀은 차세대 국방기술 개발 사업을 통해 항적 추적 어뢰 기만을 위한 기포 항적 생성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특수한 화학 물질을 사용해 함정의 후방 부분에 대규모 기포를 발생시켜 이를 이용해 수상함에서 발생하는 항적을 차단하는 기술인데요. 1990년대 이미 미국 해군 또한 구소련의 항적 추적 중어뢰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기포를 형성하는 기술을 개발하려는 시도를 했지만 결국 실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의 전문가들이 개발하고 있는 기포항적 생성 기술이 미국이 시험하던 것과 같은 기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개발하는 이 기술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수상함이 대형 수상함들인 미 해군에 비해 한국 해군의 수상 전투함들은 배수량이 작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더 발생시키는 항적의 크기도 작고 그렇기에 기포항적 생성 기술을 이용해 항적을 감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한국 해군은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더 많은 수상함들을 건조해 거대한 항모 전단을 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런 만큼 이제는 거대한 항공모함에서 발생하는 커다란 항적을 추적해 쫓아오는 적 중어뢰에 대항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갖춰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CVX 항공모함을 적의 중어뢰로부터 지켜줄 한국형 하드킬 요격 어뢰인데요.
현재 항공모함처럼 큰 항적을 발생시키는 수상함을 적의 중어뢰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은 항모에서도 후방으로 어뢰를 발사해 쫓아오는 적의 중어뢰를 요격해 무력화시키는 방법뿐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군의 수상함을 쫓아오면서 이미 가속도가 상당히 붙은 적의 중어뢰를 요격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가속할 수 있는 어뢰가 필요했는데요. 공기중과 달리 수중 세계는 워낙 소음이 많고 복잡하며 방해 요소도 많은 편이라 쫓아오는 적 어뢰의 정확한 항적 정보를 파악했을 때는 이미 아군의 수상함에서 불과 1km에서 4km 떨어진 곳까지 어뢰가 다가온 급박한 상황일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1990년대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는 유럽의 M690 HK 요격 어뢰 개발 사업을 참고해 요격 어뢰 청상어 HK를 만들려 했지만 당시 기술로는 이를 구현하기 어려워 유럽과 한국 모두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국방과학연구소는 한 번의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마크 50 경어뢰에서 쓰이는 SC-EPS 엔진과 프로펠러 체계를 활용하고 어뢰의 직경을 가느다랗게 줄여 급격한 가속과 급기동이 가능한 ATT 요격 어뢰를 개발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순간적인 가속 성능을 높이기 위해 고체 로켓을 사용하는 시스파이더 요격 어뢰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한국 또한 요격 어뢰를 개발하게 될 것인데 둘 중 어느 쪽이 현명한 선택이 될지 잘 따져서 우월한 성능의 요격 어뢰를 개발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